저는 제 여태 살아온 인생사를 좀 얘기하려고 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 합니다. MBTI를 통한 고찰이라고 해놨는데 혹시 제 MBTI를 맞추시면 간식 드리겠습니다. 맞추실 분 계실까요? 한 번에 한 번 전부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NTJ. ENTJ. 아쉬워요. ESTJ. 아쉬워요. ENFJ. 아니에요. ENTP. ENTP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 ENTP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ENTP로 태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ENTP랑 다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멋대로 사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제 앞서 영화를 하나 2007년에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인생이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가 SF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맞추시는 사람 간식 드리겠습니다. 2007년. 그 약간 그런 식의 영화요. 아이언맨? 아이언맨도 있긴 한데 다른 아이로봇. 다른 영화. 로봇 관련 영화. 트랜스폼? 맞아요. 트랜스포머. 계속 맞추시네. 저는 트랜스포머를 보고 이때부터 저는 로봇과학자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가 어린이 7살 때인데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저는 로봇 관련 이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로봇 관련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원래 이제 과학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과학자를 하기를 희망하셨는데 저는 다 필요 없고 이제 무조건 로봇 과학자 하겠다 해서 로봇 과학자의 꿈을 계속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 과학자라는 막연한 꿈 앞에 이제 수학이라는 난제가 있었어요. 수학을 저 엄청 못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하점이 40점까지 받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영일중에 입학을 합니다. 영일중에 입학을 해서 영일중 1학기 때 중간고사에 더 최하점을 받습니다. 32점이라는 수학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님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수학 학원에 이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전교 한 4등 하는 친구라 이 친구가 다니는 수학학원을 다니고자 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수학학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스트를 보니까 학원에서 테스트로 와서 반에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와 제 등급, 그러니까 단계, 반 차이가 7단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완전 최상위 레벨이 있고 저는 완전 하위 레벨이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같은 반 하면 좋잖아요. 같은 시간대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도의 점수였지만 이때 기탄 수학이란 걸 엄청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A 단계는 제치고 한 B부터 시작해서 F까지 쭉 공부를 합니다. 이걸 다 2달 만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푸는 과제도 엄청 풀고 그래서 이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처음으로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고등학교 1학기 때까지는 100점을 쭉 맞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발표전을 오래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2015년에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중학교 게시판 같은데 갑자기 카이스트에서 무슨 공학 스쿨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천대에서 공학 스쿨을 한다 해서 무조건 하겠다. 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쫄랐는데 이때 이걸 들으려면 내야 되는 돈이 18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나 쫄랐죠. 나 지금 내 진로와 관련돼 있는 거고 로봇 관련해서 이거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하면 부모님이 당연히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가천대까지 이제 제 집에서 한 40분 거리인데 이거를 한 달인가 2달 동안 매일 다녔었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아두이노랑 그다음에 각종 이제 보드 같은 것들 만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회로 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알았고 그래서 이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전자정보공학부인데 제가 그 1학년 1학년 말 1학년 2학기 때 공서회화라는 그런 과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인 트레이서를 제작하는데 그거 이상의 수준으로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그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1 때까지 이제 무난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제 성격이 ENTP잖아요. ENTP 특성상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앞에서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 딱 고1 올라가기 전에 되게 많은 걸 해요. 학생회도 했었고 학생회를 통해서 이제 각 그 졸업 영상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졸업 영상으로 각 반마다 뭔가를 하는데 이때 그때 당시에 나비잠이 유명했거든요. 그 나비잠을 패러디한 영상을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여자 남주 여주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그 뮤비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여자를 진짜 여자로 사용하지 않고 남자애를 여장을 시켜서 재밌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따가 말해. 그 애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거를 이제 영상 편집도 제가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 찍는 것도 제가 다 하면서 그 이쪽 관련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포토샵이랑 이제 영상 편집 관련해서도 이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고1로 넘어옵니다. 고1로 와서부터 약간 이제 슬럼프가 빠지게 되는데 고1부터 고2 말까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진로에 대해서 아직 관심도 갖지 않고 진로 희망란엔 단순히 로봇공학자라는 이름만 있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성적도 그냥 이상 등급 유지하면서 가고 그랬었는데 이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또 갖게 됩니다. 고2 2학기 기말에 확률과 통계라는 시험에서 제가 8점이라는 점수를 받습니다. 원래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이때 시험 날에 분명히 저는 종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종소리가 딱 나고 갑자기 뒤에서 걷는 거예요 답안지를. 뭐지? 해서 봤는데 뒤에 저는 아예 답안지 그 객관식 마킹이 안 돼 있던 상태였고 서술형만 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에 있던 친구가 너 객관식 마킹 안 돼 있어 하고 그때 다급하게 하려다가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점수 15점 만점에 8점 받고 나머지 다 틀렸어. 근데 이때 이제 선저 필선이라고 해서 엄청 울었죠. 미리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전화하자마자 울고 그래서 괜찮다 다음 시험 준비해라 하고 이제 부모님 해서 네 부모님한테 그리고 엄청 혼났어요. 그때 제가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시험 날이었었는데 그때 온 선생님들이 시험장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마킹부터 해라라고 다 공지를 하셨어요. 방송으로도 공지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왔는데 항상 이 모든 자소서 학교에 넣을 때마다 자소서 맨 첫 줄 무조건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회를 어떻게든 기회로 돌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게 8등급이 뜨니까 갑자기 이게 내신 성적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자소서로 만회하고자 해서 이제 그거를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소서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엔간한 학교를 다 붙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숭실대로 오게 됐고요. 그 숭실대로 와서 숭실대로 와서 이제 전자정보공학부에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어쨌든 제 진로를 위해서 왔고 그냥 대학이란 건 제가 생각해 그냥 징검다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어떻게든 이 등록금을 450만 원이나 내는데 이걸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일단 학생회에 들어간다.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쭉쭉 학생회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원래 쭉 해왔으니까 대학교에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가져요. 그래서 학생회 또 들어가고 학생회 또 이제 제가 포토샵이랑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다 할 줄 아니까
학생의 이제 홍보국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C라는 동아리, 개발 동아리, C 언어 개발 동아리랑 전자전시회라고 해서 이제 회로로 아두이노나 이제 라즈베리파이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뮬이라고 해서 AI 관련 이제 그때 한 1기였나? 네, 그때 아마 1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AI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원래 AI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로봇공학자였고 원래 로봇에게만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것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아니면 전자공학과 이 두 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봇이 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를 같이 배우면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을 지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 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 다 찾아서 공모전 다 지원해보고 할 수 있는 이제 펀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K무크 그리고 이제 경진대회나 공모전 이런 것들 다 나가보고 그다음에 상도 받게 되는데 원래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공모전 말고 3개를 더 나가긴 했는데 거기 다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인베리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릴 영상인데 소리가 나오네. 이때 당시에 이제 무인 택배 보관함이란 걸 직접 만들었었는데 아두이노랑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이때 만들었어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LED QR 무인 택배함을 제작한 이게마초 팀입니다. 저희는 기존 무인 택배 보관함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품 설명과 시연 영상이 있겠습니다. 만든 게 뭐냐면은 이제 QR 코드를 이제 만약에 그 택배 기사님들이 갖고 있다 치면은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발급받아서 갖고 있다 치면은 그걸 인식시켰을 때 이제 사용자도 똑같은 다른 QR 코드를 받아서 그걸로 인식을 통해서 이제 택배를 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무인 택배함을 만든 건데, 지금 무인 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회원이나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컨트롤을 통해서 전부 다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각의 택배함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간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택배함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은 이제 그 스마트 자전거라고 해서 자전거에 이제 각종 장치들 달아가지고 이제 좌회전으로 가면은 뒤에 화살표 왼쪽 간다 표시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해놓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장려상 받았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가운데 있는 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라는 건데, 제가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그런 공모전입니다. 저는 이때 이걸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앱 개발이라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냥 깨작이는 거 헬로 띄우는 것도 못했고 아예 관심조차,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때인데, 이때 처음으로 제 아는 친구의 누나가 이걸 해보는 거 어떻겠냐, 너 코딩 조금 할 줄 알지 않냐 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예 모르던 상태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자마린을 사용해 봤는데 자마린을 쓰니까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한글로 일단 검색하면 그 원하는 라이브러리나 정보가 아예 안 나오고 영어로 검색해도 되게 있는 정보가 되게 적어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검색하니까 되게 다양한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맨 오른쪽에 하얀색 기기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그 라벨 그 뭐지 점자 라벨이 이제 프린터가 되고 실제로 앱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시각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팅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개발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상금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걸린 그런 상을 타게 되고 이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영상 편집 가능하고 포토샵 되고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 다 가능하고 앱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관련해서 회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오자마자 이제 제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진로를 설정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왔는데 이제 로봇 제작에 있어서 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아래 기기를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아무리 해도 저는 코딩이 손에 좀 맞고 코딩할 때마다 이게 아무리 에러가 뜨고 빨간색이 떠더라고 얘를 해결했을 때 얻는 그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저는 결국 그 AI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엄청 말랐었어 가지고 멸공으로 빠지려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서 어차피 군대 갈 거면 장교로 가보자 해서 ROTC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연도가 제가 제일 바빴던 이유가 바쁘게 됐는데 이제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빨리 진로를 설정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진로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스물 계속 하던 거 원래 계속 하고 전자전시회도 계속 하던 거 계속 하고 글씨도 똑같았는데 이제 ROTC와 그다음에 GDSC라는 거 새로운 것이 들어왔고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이 더 마련이 돼서 ROTC에서도 정복과장이라는 직책을 받으면서 시간 분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다 했어요. 그래서 잠이란 건 3시간, 3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맞아. 근데 저는 애초에 계획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ENTP와 완전 극강 98%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ROTC에서도 이제 볼링 동아리, 등산 동아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시간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전공 6개에 이제 22학점 듣는데 지금도 22학점 듣고 있는데 그거랑 또 추가적으로 제가 중요한 걸 말하는데 제가 IT 대학 부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IT 대학 일도 하면서 ROTC 자치근무자 일하고 GDSC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방학 때는 또 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훈련에 이제 저런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슬슬 제2로 바뀌어보자 생각을 해서 투두메이트라는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투두메이트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서 그냥 제 일상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끝이구나. 제가 PPT를 여기 오기 한 20분 전에 만들어가지고 좀 단순해서 그래서 어쨌든 잠깐만. 그래서 제 성격이 NTP니까 약간 그러니까 NTP라서 뭔가 내가 이런 걸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만 봐도 그냥 누가 봐도 NTP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제가 원하는 거 하는 삶 살고 그다음에 아무리 시간에 쫓기는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약간 시험 공부 같은 거 보면은 다들 시간 쫓겨서 하잖아요. 약간 저는 그걸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험 날 이틀 전에 공부하는 약간 그런 걸 되게 즐겨서
오랜 시간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정말 공부를 한 2달 잡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했었는데 그때 정말 최고의 점수가 나왔어요. 전체 평균 98점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약간 지루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서 항상 지금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벼락치기에서 빗벌 이상 나온다? 그럼 잘 본 거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가만히 침대에 있는 꼴을 못 봐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공모전 찾고 있고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뭘 할 건지 찾고 있고 아까 누구였지?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 그분이 했던 ICT 그 학점 연계를 이제 저도 그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건 저는 영어를 못해서 국내로 이제 알아보고 있고 이제 항상 저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학 때 한 달을 이제 훈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뭔가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없었으면 이제 방학 때 뭐 인턴도 지원해보고 뭔가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항상 맞다.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 총 2년 동안 군대에 있게 돼요. 그럼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저 2년이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회사나 그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좀 헛되이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더 바쁘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상 NT의 삶이었습니다.